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지역 최초의 융복합 매체로 출범하는 광주매일TV가 오늘은 전국의 대학이나 행정기관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스님을 만나뵙니다. 광주 대각사 주지스님이신 태어자 스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출가 입선한 지 44년째를 맞은 태어자 스님으로부터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출가하신 지 44년 되셨다는데요. 먼저 스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출가 전에 여수에서 합기도 도산체육관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불교 청년회장도 했었고, 또 대한불청 중앙회 의장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불교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이제 산으로 입산 수도하는 인연을 맺게 됩니다. 송광사에 주소하고 계시는 천자암 화란 큰 스님의 법상자로 출가 득도를 했고요. 출가 후 또 10여 년 동안은 무안 법천사, 또 송광사 수선사, 지리산 화엄사 등 전국을 좀 다니면서 참선 수행을 했었죠. 지금 현재는 지금 광주에 이렇게 34년째 봉선동에 머물면서 대학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전에는 저기 화순 도암 운월리에 있는 호산마을이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을 제가 개창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대학이나 행정기관 그리고 경찰서 또 사회단체 등에서 이렇게 칭찬합시다 산마운동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도 유명하시는데요. 네. 산마운동 어떤 운동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절집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깨달음을 얻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소유하지 말고 깨달음을 이 사회에 널리 환원하고 전법하는 그런 일종의 재능 기부라고 할까요? 소위 요즘에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것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한 방편으로 제 나름대로 포교 전법을 연구해낸 것이 바로 칭찬 산마운동인데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란 말이 있고요. 또 돌아오는 메아리 또는 부메랑,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칭찬의 효과는 아주 높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칭찬을 해주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삼마, 석삼자 말마자인데요. 상마, 중마, 하마를 일컫습니다. 상마는 유상, 말마, 그래서 이 말을 탄다. 상대를 말 위에 태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칭찬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마는 상대를 이해와 용서로서 포용한다는 의미니까 이것은 이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는 아래아자 말마자인데 말에서 이제 내린다. 자신을 좀 더 겸손하게 낮춘다는 의미여서 이것은 겸손을 뜻하는데, 옛날 그 송광사 같은 이런 고찰에 가면은 입구에 하마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하마비가 뭐냐면은
임금님도 원찰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일주문 밖에서 말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올라가서 부처님을 배웠다. 예. 그래서 이제 말에서 내린다 하마, 예. 그 하마비가 지금도 있죠. 예. 거기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 산마 운동을 착안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스님께서는 매월 중순경이면 광주 대각사 일요법회를 이렇게 34년째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특히 그 스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용심론을 이렇게 특강하고 계시는데요. 용심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용심론은 문자 그대로 쓸용 마음심 논할론. 예. 그 마음 쓰는 그 이치를 깨달아서 그 깨우치는 그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이라 하면서 마음대로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 마음이 과연 뭘까? 예. 제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 마음이 과연 뭘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은 우리가 매일마다 그 마음을 쓰고 사는 거니까 연장이나 도구다. 도구나 연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연장이나 도구를 잘 쓸 줄 아는 것이 바로 용심론의 이치인데 예. 이 마음이라는 것은 또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롭게 쓰이지만은 예. 잘못 쓰면은 사람을 다치거나 해롭게 할 수가 있어서 예. 이 연장이나 도구인 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 용심론의 핵심이고 예. 그 바로 마음을 지혜롭게 쓰자는 그 뜻입니다. 아, 예. 예. 종교 간 경계를 흠은 것으로도 참 유명하셔요. 네. 그 크리스마스 무렵이면은 예수님 탄신을 경하드립니다라는 이런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요. 또 크리스마스 이후엔 성당을 방문하고 크리스마스 날에는 또 교회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종교 간 그 벽을 허무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중동 전쟁은 형제간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즉 종교 문제로 부딪히는 그 일종의 그 종교 전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예. 우리 한국 사회에도 보면은 종교 백화점이라 할 만큼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종교들 간에 막 그 중에 이제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이제 대세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런 종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예. 이런 갈등은 나중에 심화됐을 때 우리나라라고 해서 종교 전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점에 좀 착안을 해서 네. 지난 96년도쯤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개신교계 방철호 목사님 예. 그리고 천주교계 그 원로이신 조비오 신부님 예. 이 두 분과 제가 이제 서로 이제 뜻을 같이 해서 우리 대각사 마당입니다. 바로 이 대각사 마당에서 3대 종교가 한마당 전치를 했어요. 기독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신자들을 함께 모아서 예. 여기서 한마당 화합하는 3대 종교 화합하는 그런 의미로 마당 잔치를 한번 크게 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 예. 저는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또 이런 일을 좀 생각을 했죠.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하고 종교 간의 벽을 서로 허물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의 탄신을 경하드립니다 하는 그런 프랑카드를 이 대각사 주변에 그 무렵이면 항상 걸어왔고 예. 또 24일 날 저녁에는 성당 성탄 미사에 제가 참여를 하고 예. 또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에는 교회를 찾아가서 성탄 예배에 참석을 지금 22년째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24일 저녁에는 또 이제 제주에도 해서 예.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제주여서 예. 예. 제주도 표선 성당에 갔었고 예. 25일 날에는
성안교회라고 하는 제주시에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 성안교회에 가서 25일 날 예.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을 했었죠. 네. 그 스님께서는 광주 대각사에서 활동하신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네. 최근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주에서도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주에 가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위암이라고는 그 판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암이 뜻밖의 이제 이렇게 오는 바람에 제가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색이 조용한 산사에서 절집에서 수도를 하는 우리 스님들한테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 스트레스 원인으로 해서 위암까지 온단 말이냐. 참 허탈한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절제 수술을 7년 전에 유절제 수술을 받고 한 6년간 지금 열심히 승마운동 말을 타면서 제 몸을 좀 추스렸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 주치 선생님께서 환경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고 좀 스님은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특별한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광주를 떠나시오라고 메모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게 아주 처방전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저 좀 일을 좀 줄이고 잠시 광주를 좀 떠나서라도 내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 자신이 그동안 제가 저 건강 관리를 잘 못한 탓으로 제 자신이 저를 제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유배를 시켜가지고 지금 3년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제주의 표선에 요즘에는 머물면서 열심히 그 올레길도 걸었고 전부 풀코스를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도 등반했고 제주에는 또 오름이 많아요. 그 제주 이제 산들을 오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368개나 되는 오름을 또 간간히 이렇게 오르면서 또 승마도 하면서 운동에 집중을 했죠. 그러면서 걸으면서도 하는 그 명상 이걸 하고 요즘에 건강이 제가 이렇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위암 7년 차 됐습니다만 이렇게 건강이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 스님께서는 그 제주도에서 그 태의자 명상센터를 만들고 인생 3모작을 준비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태의자 명상센터 운영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승마 운동과 또는 걷기 명상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힐링을 통해서 이렇게 위암을 제가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암이라고는 병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암은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는데 그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생각이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야 되는데 암 그렇고 말고 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암 그렇고 말고 그러면은 아마 암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에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 살부터 먹어가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100에서 지금 자기 자신의 나이를 빼면 그 나머지 인생을 앞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요즘에 정년 퇴임을 하시는 분들 보면 60대 초반이면은 정년 퇴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60대 초반이란 나이는 지금 한참 때 나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정년 퇴임을 했거나 또는 저처럼 이렇게 암을 걸려서 좀 투병 생활을 하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으로 했던 저는 또 평생 또 이 참선으로 일관해 왔던 수행을 했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이분들에게 좀 건강관리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표선 부근에서 한 5분 거리 신풍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3모작으로 그 터를 지금 잡아놓고 퇴의자 명상센터라는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예. 아직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긴 합니다만은 예. 명상센터를 설립해서 예. 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뜻을 예. 뜻은 곧 길이니까요. 예. 뜻을 세워서 인연 따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예. 인생 그 2모작, 3모작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프로그램으로 108명상을 통해서 예. 그분들에게 좀 삶의 좌표를 좀 인도해 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예. 명상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퇴어자 108명상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108명상법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우리 그 108번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절집에서 하는 말로 인간에게는 108가지 번뇌 망상이 있다. 예. 그 스트레스가 만약 병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108가지 번뇌가 모두 다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 108가지 번뇌를 많이 역으로 뒤집으면 108가지 좋은 힐링 방법이 되겠구나. 제가 이런 데 착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8가지 번뇌를 뒤집는 방법으로 예. 우리 불가에서는 번뇌즉 보리라고 그래서 즉 번뇌가 깨닫게 되면 보리, 깨달음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예. 제가 이것을 건강관리법으로 예. 힐링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예. 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뭐 독서하는 명상, 예. 또 뭐 이제 흔히 이제 생각하는 음악 듣기 명상, 걷기 명상도 있지만 설거지 명상도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 명상, 자기 삶의 공간을 좀 비우는 것이죠. 응접실을 좀 간소하게, 또는 농장의 문을 열어서 봤을 때 몇 년이 가도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들은 좀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제 이 삶의 다이어트 연장선에서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많은 걱정, 근심을 다이어트 할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어떤 디자인, 삶의 디자인을 해서 그 설계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목수들이 집을 짓듯이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디자인, 설계를 해가지고 자신의 인생 1모작, 2모작을 살았으면 그것도 건강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 퇴어자 명상법, 힐링의 명상법으로, 이 힐링 하면은 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첫째는 식이요법입니다. 반드시 자기 체질에 적당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운동법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스트레스, 탈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명상을 하는 게 좋겠다. 또 명상이란 말이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인데, 이게 바로 메디칼에서 온 거예요. 메디칼은 이제 치유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 치유하는 명상, 그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퇴어자 108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밝혀 주십시오. 제가 제주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관광지로서도 아주 참으로 보물섬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건강, 힐링의 섬로서도 아주 대단히 제주가 갖고 있는 그 인프라라고 할까? 제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조건들이 힐링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암의 투병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인생의 이모작을 위해서 정년 퇴임을 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명상센터를 설립하고 뭐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 뭐 다만 며칠씩이라도 내려오시는 분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도 하고 또 이제 저한테 또 이제 인생의 어떤 좋은 이정표라고 할까, 삶의 방향을 좀 연구하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하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이더라고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인생은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만 인생에는 마침표가 없다.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다음 칸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다가 바닥을 쳐서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그래서 바닥을 쳤다라고 하지만 그게 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제가 바닥 이론으로 지금 정립을 해놨는데 우리 인생의 바닥은 옛날에 우리가 다시 출발했던 출발점이었고 시작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닥을 치면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 인생은 하여튼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니까 빠르고 늦고가 문제 아니에요.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만큼 확실히 설정을 해서 제대로 방향을 가야 다시 헛수고를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삶의 보람을 거기서 찾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연과 봉사활동으로 인생 산모작을 하고 계신 태의자 스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 디자인을 새롭게 설계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광기밀TV는 앞으로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해안이 되는 귀중한 말씀을 해주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기밀신문과 광기밀TV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